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식강에 대한 내용으로서요. 교재 보시면 125페이지에서 5번 세율 적용 여기할 차례인데요. 이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여태껏 배웠던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가 됨으로써 취득 시기 정해봤죠. 그리고 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구함으로써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강에서 세율까지 봤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 거래 가지고 직결시켜주면 이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한번 그림상으로서 연결해 가지고 살펴봅시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이러한 임야가 있다 해보죠. 이러한 임야, 이 임야에 대한 내용을 경매의 원인으로서 취득하였다 이리 보죠.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이로서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이렇게 썼죠. 취득세 과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다 이랬죠. 그러면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도 과세고 무상취득도 과세고 원시취득, 간주취득도 과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여기다 접목을 시켜봅시다. 임야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이죠.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여기에서 요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이 취득일이 곧 뭐였습니까? 취득시기죠. 취득시기.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매일 때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 날짜를 법원하고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경락대금 완납일 날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날짜에 대한 이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경매니까 경락대금 완납일란으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신고 납부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면적 결정하죠.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도 경락가액을 속일 수가 없죠. 그러면서 경락가액 그대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신고된 내용으로서 경락가가 되겠죠. 경락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고상한 말로 표현하니까 사실상 취득가다. 경락가죠. 거기에다가 세율 곱하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임야니까 농지외였었고 경매니까 유상 농지외일 때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락가에다가 4%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취득세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금액으로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내죠. 제척기간이란 말은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밝혀냅니다. 이때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에 대한 내용은 밝혀낼 수 있는 기간에 최소 단위에 대한 내용은 5년이에요. 5년.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 5년 내에서 요 임야에다가 별장을 신축하였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별장을 신축하였다 이랬으면 자 여기에서 별장은 건축물이죠. 부동산이죠. 그리고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 형태를 갖췄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과세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곧 배우겠으나 후발적 사유에 해당이 된 경우에서는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3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로서 키단어는요 후외예요. 이제 문장에서 후외란 말이 나오면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다면 그때는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뒤에서 곧 찾기 해줄 거예요.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이제 신축이었을 때의 취득 시기를 정해줘야죠. 신축에 대한 이유로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이 빠른 날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함으로써 세금액을 산정해야죠. 세금액 산정할 때 여기에서 신축에 대한 이유로서 과세 표준을 먼저 정하는데 중축에 대한 내용과 비교 연결시켜 봅시다. 중축은 가액은 증가됨으로써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을 말합니다. 여기는 신축이니까 증가한 가액은 나타나지 않겠죠. 신축일 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유된 인건비랄지 자재비, 경비라는 이유로서 건물을 신축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소요 비용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 비용 이렇게 나오죠. 신축일 때 과세 표준은 소요 비용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뭘 곱할까요? 세율 곱하겠죠. 세율 곱하는데 별장이니까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먼저 표준 세율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8%를 더한다 이렇게 썼죠. 예전에 외울 때 국왕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잖아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외울 때 3고에 골 때린 별로서 서8이다 이렇게 외워놨죠. 원고, 고급 오락장, 투고, 고급 주택, 고급 삼박, 3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는. 눈에서 별 튀면 별장, 입에서는 욕 나오죠. 서8 이렇게 외워놨잖아요. 그럼 거기다 내용 생각해 볼 때 별장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을 먼저 정해요. 신축일 때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원시 취득으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 여기에다가 8%를 더한다. 이래 됐으면 결과적 세율은 10.8%가 됩니다. 그리고 부는 본에 따른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기에 단위로서 부수 토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부수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어떤 부분은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지고 어떤 부분은 별장의 부수 토지인지 이걸 구별시켜야 돼요. 왜? 세율이 다르니까요. 임야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금 했던 세율에 대한 내용은 농지외니까 유상 농지외에 있을 때 세율은 1000분의 40 적용되고요. 그리고 또 별장의 부수토지였다면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이 별장의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은 별장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수토지 경계를 이제 법에서 마련해줘요. 부수토지 경계에 대한 내용은 경계가 분명치 않았을 때는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내용 기억하세요. 부수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바닥 면적 10배까지 본다. 이 내용은 지방세 공통적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 면적 10배까지 본다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볼 때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기에 따라서 부수토지의 세율도 별장 세율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몇 프로가 적용되냐면 10.8%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토지와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은 같은 토지예요. 같은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세율이 4%,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8% 이렇게 적용되니까 두 개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죠. 이렇게 두 개의 세율이 적용됐다면 그때는 형법에 대한 내용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동일 범죄에 대해서 두 형량이 적용되면 그중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 같은 물건이죠. 여기 물건과 여기 물건 같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동일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면은 그때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된다. 높은 세율 적용되니까 이때 세율에 대해서는 10.8%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여기에서 납부했다면
4%로 납부했고 또 여기서 10.8%로서 징수하게 되면 여기 4%에 대해서 두 번 과세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이때에서는 4%에 대한 내용을 빼주면 됩니다. 10.8%에서 4% 빼가지고 징수한다라는 이유로서 추가 징수한다 이렇게 말 나오겠죠. 이런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이제 125페이지에서 5번 세율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교재 보면서 봅시다. 동그라미 1번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여기에서 왜 5년 내 이 말 나왔을까요?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가 5년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얘가 5년 내에 나온 거예요. 이 5년 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란 말은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역을 보죠. 기역 보면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2%의 100분의 200 분모 공득에 띄고 분자 공득에 띄었으면 2%의 둘이죠. 2배예요. 그러면 4%를 하반 세율 적용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을 때 4%를 하반 세율로 적용된 것은 과밀 억제권역 내였어요. 그럼 이 기억에 대한 내용은 과밀 억제권역 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4%를 합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밀 억제권역 내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과밀 억제권역 내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2%의 100분의 400이니까 4배죠. 2%의 4배니까 8%를 하반 세율이란 거예요. 8%를 하반 세율에 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입니다. 그럼 결국적으로서 그 위에 있는 방금 읽어드렸던 다음의 어느 하나라는 내용은 과밀 억제권역 내와 사치성 재산을 말하겠죠. 그럼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과밀 억제권역 내 아니면 사치성 재산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다 치고 이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중과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추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5년 내입니다. 5년 내라는 숫자가 나왔던 원인 아시죠? 제척기간의 최소 단위예요. 이유가 있는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통계적 숫자는 버리시고요. 이건 이유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5년 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유로서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 자 여기까지 내용 보니까 증축, 개축, 개수죠. 증축, 개축, 개수일 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가액은 증가됨으로써 증가분만큼 과세돼야 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줄에서 끝 볼 때 증가되는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 세율은 이제 적용할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방금 앞에서 문장에서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치성 자산이죠. 사치성 자산에 대한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2%의 100분의 400을 합한 4배를 합한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8%를 하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였냐? 증축, 개축, 개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증가한 가액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부분 옆으로 갑시다. 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하여 고주택 또는 고급 확장이 된 경우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중축, 개축, 개수 이렇게 나왔으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죠. 그리고 과세 표준 정했으니까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물건을 보니까 고급 주택, 고급 확장이 되었죠. 그랬으면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겠죠. 사치성 자산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8%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앞문장이든 뒷문장이든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이겠어요? 증가한 가액이겠죠. 그래서 거기 증가한 가액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또 3번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 결정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자 결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키단을 잡아낼 수 있어요. 키단을만 알았으면 문제는 이론적으로서 정확하게 풀립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키단을 빼드릴게요. 먼저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 키단을 빼드릴게요. 부동산의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그러니까 4%를 합한 세율이겠죠. 4%를 합한 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밀 억제권력 내를 말해줘요. 과밀 억제권력 내에 해당되는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 여기서 사업용 과세 물건 하면 대표적 내용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여기서 포인트는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예요.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가 공장, 신설,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는가?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거기서 이제 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다.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얘가 과밀 억제권력 내 수도권 지역 내 서울이었다 합시다. 서울이었고, 그리고 여기 서울 내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주인이 공장을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여 줬다. 이렇게 해보죠. 그리고 공장 경영자인 임차인이 이 건물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가 공장이 비좁으니까 이 공장 건물에 증축을 하였어요. 그럼 증축을 임차인이 하였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자,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달라요. 이때에 누구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납세율을 정했는가를 정해보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공장 경영자인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하였던 이 증축된 요 부분을 떼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건 못 떼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적으로서 누구 것 되는 거예요? 소유자 것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납세율은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여기에서 문장의 키에 대한 내용을 글자로 적어주면은요. 사업용 과세 물건. 여기서 사업용 과세 물건 하면은 부동산 그랬죠. 부동산의 소유자와 신설, 공장의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이 말이 문장에서 있어요. 그랬으면 이 문장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다.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서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예를 내용으로서 봤었고, 그리고 4번에 대한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가는데요. 5번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실 내용으로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체킹만 들어갈게요. 같은 취득 물건, 거기다가 동그라미. 같은 취득 물건, 동일 물건, 같은 말이죠.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서 둘 이상 세율,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옆에서 높은 세율,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럼 결국적으로서 같은 취득 물건 이 말 나오고 뒤에서 둘 이상 세율 이렇게 연결됐다면 그때 끝말은 높은 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제8절 부가 징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가 징수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체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예요. 자, 거기 원칙은 신고 납부 거기다가 체킹해 주고요. 그리고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라라고 법에서 기간으로 정해 주겠죠. 법에서 기간으로 정해 주니까 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 기간, 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취득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사항이 있겠죠. 그리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줘요. 여기에서 예외적 관련 단어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입니다. 상속. 자, 상속에 대한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는 상속세하고 똑같게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상속 단어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여기서 포인트는 달의 말일로 잡으세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상속 개시에 속하는 이 말은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상속 단어가 있으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물어볼 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틀렸어요. 뭐 있어요? 달의 말일 이렇게 나와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달의 말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상속 단어 나왔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그리고 상속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일로부터 원칙에 대한 내용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죠. 이제 문장에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 문장에서 상속 단어 없죠. 그러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속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럼으로써 취득 시기에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겠죠. 또 다시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도 상속 단어 없죠. 그럼으로써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 내용으로서 상속 단어 나왔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예외사항이 또 있어요. 또 예외적 내용으로서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에서는 어느 말이 꼭 있냐면 후회란 말이 있어요. 후회란 말이 있으면 이때에 대한 내용의 신고 납부는 30일 내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해서 과세한다고 했어요.
이랬을 때 등기만 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등기만 따로 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등기 등록이겠죠. 이렇게 등기 등록이란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이란 말이 있다면 전까지에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전까지 신고 납부다. 그리고 이 전까지란 말은 신청서 접수 날까지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거죠. 문장을 쭉 읽어보는데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상속 단어 후에 등기 등록 이 말이 없다면 원칙이다. 원칙으로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하시고요. 상속 단어가 있다면 달의 말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후에란 말이 있다면 그때의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30일 내 신고 납부다. 등기 등록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교재에 대한 이유로 체킹 들어가 줄게요. 126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옆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만 옆에 상속 있죠. 상속에다가 동그라미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에다가 동그라미 로부터 그 밑에 줄 6개월 가로 빼고 연결하면 이 내에 그 밑에 줄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 나왔으니까 며칠 되겠습니까? 30일 되겠죠. 그 밑에서 사유 발생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밑에 줄 끝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줄 중간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나왔죠. 후에다가 동그라미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여기까지 볼 때 문장에서 후에 나왔음으로써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30일 되겠죠. 밑에 보시면 30일 내에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그 줄 중간에서 신고 납부 기한 이내라도 그 밑에 줄에서 등기하거나 등록. 자, 문장에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으니까 신고 납부는 전까지겠죠. 그 밑에 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전에다가 동그라미,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다른 세금에 대한 내용도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뒤에서 곧 배울 건데 D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60페이지 보시면은 제7절에서 부가 징수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 파트예요. 등록면허세 파트에 대한 내용에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이 또 등록면허세죠. 이 내용으로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등록 이 말 나왔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나왔으니까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그 줄 끝에 보시면 등록하기 전까지 그 밑에 줄에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 161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등록 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나오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며칠 될까요? 30일 되겠죠. 밑에 줄에서 30일 내에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며칠 될까요? 30일 되겠죠. 30일 내에 그 밑에 그 줄 옆에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신고 납부의 기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오셔서 앞 페이지에서 128페이지 봅시다. 128페이지 보시면 예외상으로서 기한 후 신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별 표시 하나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해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왔던 해에서는 이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 시험에서 문제가 쉽게 나오길 빕니다만은 혹시 어렵게 나올지 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체킹해 드릴게요. 체킹해 드리는데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기한 후 신고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세요. 그러면서 단어를 먼저 봅시다. 단어 보니까 기한 후 신고죠. 그럼 이 내용은요.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한다는 거예요.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에 대한 내용이 기한 전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 내에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상자를 알 수 있어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신고하지 아니한 자예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니까 무신고죠. 무신고한 자가 향하는 신고가 기한 후 신고라는 뜻이에요. 무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게 바로 무신고죠. 같은 말이에요. 무신고한 자가 대상자죠. 무신고 하였음으로써 이제 기한 후에 신고하는데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겠는가?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수하잖아요. 그럼 자수에 대한 내용은 언제 하는 겁니까? 들키기 전에 하는 게 자수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게 들키기 전까지 한다. 들키기 전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자수하였으면 거기에서 형량을 감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20%가 무신고니까 가산돼야 되는데 형량에 대한 내용을 감해 줍니다. 감해 주는데 어디에서 감하겠는가? 글자 그대로 여기 무신고에서 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형량이 무신고 형량이니까 무신고에서 감하죠.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몇 프로 감면되냐면 50%가 감면됩니다. 그런데 이 50%라는 숫자는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이 숫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라고 지울게요. 지우고 어디에서 감면된다? 무신고에서 감면된다. 이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킹해 줄게요. 이 가로 예외에서 기한 후 신고 동그라미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거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첫 글자 가산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에서 중간 보시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결정, 통지 전에는 밑에 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은 기한 후 신고는 밝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들키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 가세요.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로 내용 꼭 기억하세요. 무신고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해당. 무신고에서 감면되지 과소에서는 감면이 아니란 거예요. 그 내용을 조심하시면서 무신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 후 신고를 알았으면 이것도 더불어서 아셔야 돼요. 수정신고도 더불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공간에다가 적으세요.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자상하니까 적을 수 있는 공간도 알려줍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적으세요. 수정신고. 수정신고. 먼저 수정신고란 단어부터 봅시다. 수정, 고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 내에서는 적게 신고했으니까 그것을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수정신고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과소 신고한 자예요. 과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소 신고에 대한 내용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들키기 전까지 자수하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게 과세권자인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기 전까지 밝혀내서 세액 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죠. 그리고 자수하였으면 여기에서는 형량은 감해줘야죠. 어느 형량에서 감할까요? 그 범죄 자체가 과소신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신고의 형량에서 감해지는 거예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감면이다.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감면에 대한 내용은 수정신고의 기간에 따라서 퍼센트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통계적 숫자로서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꼭 여기죠. 과소신고. 과소신고에서 감면이다. 이 내용으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가로 보통징수. 보통징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원칙,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은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가 원칙인데 자, 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요. 밝혀내서 지자체가 맴매하겠죠. 세금 더 내라. 가산세 가산 하여가지고 너 들켰다라고 알려주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하죠. 고지서 발부로서 징수한 걸 보고 저희들은 보통 징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볼 때 보통 징수가 예외사항입니다. 예외사항이니까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겠죠. 그럼으로써 이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서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꼭 있어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산세, 가산에 대한 내용도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을 때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와져요. 만약에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 가산 아니면 보통 징수 이 말이 있다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문장에 대한 이유로서 키 하나 빼낼 수 있겠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아니하면 거의 체킹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 말 나오니까 그 밑에 줄에서 가산세를 합한 나와지고 그 줄 옆에서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가산세 가산 이 말과 보통 징수란 말은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을 때 나타난 거다라는 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중가산세 나와요. 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시험이 어렵게 나온 해에서는 꼭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무걸중자의 중가산세. 그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고요. 무걸중자 중가산세가 왜 나왔겠는가? 원인부터 먼저 봅시다. 이 법률이 나왔던 취지를 볼 때 이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에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에 의해서 나왔던 거죠. 미등기란 말은 소유권 등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해서 가산한다고 했어요. 소유권 등기까지 포함해서 가산한다고 했으니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미등기란 얘기죠. 그러면 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만 있겠다? 취득세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거의 교재에다가 적으세요. 취득세에만 있다라고 적으세요. 혼동될 것 같으니까 혼동될 수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등록 면허세 여기에 대한 내용과 혼동될 거예요. 자, 세자 앞에가 뭐예요? 등록이에요.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뭔물을 묻혔을 때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등록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기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아야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말씀드린데 이 등록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외예요. 소유권 외. 소유권 외니까 소유권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등록 면허세에서는 중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가산세는 어디에만 있다? 취득세만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결과적으로서 여기다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중가산세 규정이 없다. 이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의 법률이 나왔던 원인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이니까 요 내용 그대로 법이 나와요. 이제 이걸 알았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곧 뭐예요? 미등기겠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그러면 매각이니까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밝혀내 가지고 무겁게 붙여요. 산출세의 금액의 80%를 가산한다 이 나와져요. 어때요? 80% 엄청 무겁죠? 80% 가산하여서 또 신고하지 않고 자 아까 보니까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이 뭐였어요? 보통 징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고하지 않고 이 말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로? 보통 징수겠죠. 신고하지 않고 중가산세를 무겁게 붙여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의 키는 뭐였을까요? 신고하지 않고 여가 키겠죠. 자, 이 말이 나왔다면 믿음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무겁게 80% 가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 내용을 반대로 해보세요. 믿음기가 아니고 등기 되었다면 그때는 중가산세가 가산되지 않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로 나옵니다. 중가산세 제외되는 거죠. 중가산세 제외.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져요. 중가산세 제외된 것은요. 믿음기 전매가 아닌 것들은 중가산세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문장을 해본다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매각 이랬어요. 자, 신고하고 매각. 신고했죠? 신고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등기가 됐음으로써 믿음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요 뒷내용 읽지 마시고요.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중가산세 제외. 중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거니까 믿음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이란 단어를 볼까요? 지목하면은 토지 활용도죠.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어요. 그리고 이 밭이었을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가 되어 있겠죠. 만약 내 거다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하고 친합시다. 그 밭 내가 가지고 가게. 그럼 이건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가치는 증가되죠. 그러면서 이 증가분만큼이 취득되고요. 내 거다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는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요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토지 지목 변경이죠. 그럼 토지 지목 변경이란 요 단어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생각되는 것은 이 단어 안에는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건 등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중간에서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렇게 말 나와도 이런 것은 다 화장빨이에요. 이 화장빨에 안 속으려면은요,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봐서 화장빨에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으려면은요, 여기에서 요 중간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지 말고 토지 지목 변경이란 이 단어, 요 단어만 보고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중가산세 문제였다면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으면 지분율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지분율 증가에 대해서 각기 물건의 등기부에다가 등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문장을 보니까 벌써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그러면 오지선다 만들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그 교재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몇 글자 안 적어져 있으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대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그래서 중가산세 옆에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이걸 이 내용을 적어놓고요.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에서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에 대한 내용인데 법인에게는 장부를 작성토록 했고요. 그리고 그 장부를 5년 동안 보존토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때는 면매합니다. 그 면매에 대한 내용은 10% 면매예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을 기억하셔야죠. 동그라미 2번에서 내용을 볼 때 위 이랬다는 의무, 여기에서 위 이랬다는 의무 밑에다가 적으세요. 법인의 장부 및 보존 의무라고요. 법인의 장부 및 보존 의무 적었으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밑에 줄에서 100분의 10에 상당 금액을 그 옆에서 가산한다. 여기다가 밑줄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D페이지 가보시면 130페이지에서 부가세, 부가세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다 배웠죠. 먼저 부가세의 뜻 다시 복습해주면 부가세란 말은 부가 붙인다.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들을 보고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는 겁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몇 %가 붙을 것인가에 대한 이로서 그 밑에서 숫자들이 쭉 1에서 2에서 나와져요. 그런데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아주 복잡해요. 이 아주 복잡한 숫자에 대한 내용들은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다.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는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는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52페이지에서 등록 면허수로 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